애가 누구세요? 그랬대. 삼촌이야 괜찮아 하면서 데리고 가더래요. 아이를 데리고 다리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불채 안 왔잖아요. 이불 깔아놓고 애를 눕혀놓고 한쪽 손은 비명 소리 날까봐 입을 틀어막고 한쪽 소리는 목을 누르고 목을 졸랐대요. 죽이려고. 얘기하면서 열받아갖고 오늘은 어떤 사건입니까? 이 열받는 사건으로 해서 이제 시작돼 볼까 합니다. 난 이거 스토리 만들면서 이 개 쌍놈의 새끼 죽여버리고 싶다는 욕으로 해서 욕으로 끝났어요. 한마디로 개새끼. 예, 개새끼. 뭐냐면 납치 사건 관련된 거거든요. 사건이 언제 예. 어떻게 벌어진 건지 예. 어떤 교육부터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때는 2012년이에요. 8월 30일 07시 30분, 그러니까 아침 30분에 전남 나주 어느 파출소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 전남 나주나 이런 시골에서는 파출소에다가 전화를 해요. 신고를 112 안 하고 그런 데가 많거든요. 파출소에서 신고를 했는데 자기 둘째 딸 8살짜리 전윤아가 없어졌다라고 신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고 내용인 즉슨 그 엄마가 그 37 이정선 씨인데 이정선 씨가 밤에 딸 셋을 거실에다 눕혀서 재우고 남편 술 먹은 남편이 이제 방에서 자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저녁 11시쯤에 PC방에 게임하러 간 거예요. 엄마가요? 예. 엄마가 게임하러 갔다가 그 다음 날인 8월 30일 02시 30분에 집에를 왔어요. 새벽 2시 30분이요. 예. 왔는데 둘째 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둘째 딸이 없는데 이불채 없으니까 얘가 아빠 방에서 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잔 거예요. 확인 안 하고요. 네. 확인 안 하고. 근데 아침에 7시 반에 일어났는데 아빠 방을 열어봤는데 잠자는 방을 열었는데 둘째 딸이 없는 거야. 다른 데 다 찾아도 없어. 그래서 파출소에 신고를 한 거예요. 자, 현장이 뭐냐면은 전남 나주에 조그만 마을인데 그러니까 2차선 도로 바로 앞이에요. 이 단층짜리 건물이에요. 단층짜리 건물인데 거기가 식당을 하다가 개조해가고 주거공간으로 만들어 놓은데요. 옛날에 식당 하던 자리인데 주거공간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은 다. 네. 그런 데예요. 그런데 이제 출입문이 샤시예요. 샤시고 샤시 위에 조그맣게 깨진 데가 있는데 이렇게 관심 있게 보면은 안에가 다 보여요. 예. 그때 당시에 범행 전후로 태풍이 왔어요. 비바람도 엄청 많이 쏘요. 8월 말이니까. 예. 그래서 비바람 엄청 많이 오고 할 때인데 또 엄마가 그 시골이다 보니까 PC방 가면서 현관문을 안 잠근 것 같다는 거예요. 이불까지 없어진 거는 비바람에 애가 혼자 나갈 리는 없을 테고 야 이건 납치 아니야? 의심을 들고 이제 신고를 하게 됐네요. 이제 파출소에서는 경찰서 수사과에다가 이제 보고를 합니다. 이제 이 수사과 2급서, 3급서는 왜 형사과가 따로 없고 수사과 산하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강력 3개 팀이 있어요. 강력 3개 팀이 다 현장에 나온 거예요. 나와서 확인한 거는 납치가 분명하다. 왜? 문을 안 잠궜고 1차적으로. 그리고 딸이 3명이 잤는데 큰 딸이 안쪽에 막내딸 가운데 둘째 딸이 입구 제일 끄트머리 바로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불채 덮고 있는 이불채 그저 얇은 이불일 거 아니에요. 8월 30일이면 이제 태풍 오고 하면은 좀 한기는 있어도 뭐 아주 뭐 추운 건 아니니까 그대로 싸서 나온 거예요. 왜? 밑에 신발에는 아이의 신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발도 안 신기고 그대로 안고 간 거야. 범인이. 그렇게 뭐 야 이거 납치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형사, 파출소, 타격대 30명이 현장을 이제 돌아다닌 거예요.
전날에도 비가 왔고 새벽이고 비가 오면 범행 장소는 폐가나 창고나 빈집이나 이런 데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범행 장소가. 그러니까 그 주변들을 다 이잡듯 뒤져요. 그러면서 지방청에도 보고해 갖고 그 기동대 2개 중대가 내려와요. 그래서 총 160명이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CCTV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동네다 보니까 개인 CCTV 설치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방범용 CCTV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방범용 CCTV 보니까 화질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그날따라 밤에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보이지가 않아요. 안 보여. 더군다나 하나는 태풍을 해서 자빠져 갖고 카메라가 아스팔트를 바닥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별로 특이 단서를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기동대가 이제 반경을 넓히면서 그 기동대 직원이 대교 인근에 인도에 이불이 있는데 그 이불이 너무 얇아서 사람이 안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휙 하니까 사람이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찾은 거예요? 예, 30일 날 12시 50분에 찾은 거예요. 7시 반에 신고가 들어갔고 예, 5시간 만에 어쨌든 찾았네요. 예, 예. 찾았어요. 찾아갖고 형사들이 갔는데 그 추운 그 여름에 그래도 막 비바람 불고 막 이런 거예요. 그 차가운 젖은 이불을 덮고 있는 애를 이렇게 들춰보니까 이제 8살에 25kg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온몸에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멍자국이 있고 당한 흔적이 있고 거기에 그렇게 하고 길거리에 내팽개쳐 버린 거예요. 길거리에 내팽개친 건지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가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막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형사들은 걔 쌍놈의 새끼 죽여버리고 싶다. 근데 걔 왼쪽 볼에는 이빨 자국이 있는 거야. 팔에도 또 이빨 자국이 있고 애 볼에. 그래서 열이 받은 거예요. 자, 엄마가 들어갔을 때가 2시 반이에요. 그때 애가 없어졌잖아요. 그 12시 50분 거의 10시간 만에 찾은 거예요. 네. 10시간 동안에 비바람 치고 막 태풍 불어서 비도 많이 내려갖고 그 젖어 있는 이불 속에서 인제 8살짜리 25kg짜리 얼마 안 되는 애가 그 생명을 부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숨을 쉬더라는 거야. 그래서 빨리 나주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을 시킵니다. 후송을 시키고 그러면 범행 현장이 어디겠냐. 비를 가릴 수 있는 데는 다리 밑에다. 그래서 다리 밑에를 내려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의 그 벗겨진 원피스 그리고 팬티가 돌돌 말려서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걸 수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밑에가 콘크리트 바닥 시멘트인데 그 시멘트에 그 조건적으로 따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가 비는 피할 정정 바람이 많이 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건적도 확인이 안 되고 유리품도 없어요. 현장 감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피해자 진술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애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그 개새끼를 잡아야 되니까 그 새끼를 잡아야 되니까 다시 되뇌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 형사들이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해바라기 센터 있잖아요. 네. 거기 직원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경 2명하고 3명이서 이제 아이를 만난 거예요. 아, 너 추운데 고생 많았구나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접근하겠죠. 근데 너 이렇게 안고 나간 아저씨가 누군지 알아? 그랬더니 얼굴 봤어? 얼굴 못 봤다는 거예요. 혹시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아니래. 그러면 옷은 뭐 입었어? 아래 검정색이라는 거예요. 검정색. 아, 그럼 나가면서 뭐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봤어? 나갔는데 비를 맞으니까 눈을 떴대요. 그래서 애가 누구세요? 그랬대. 삼촌이야 괜찮아 하면서 데리고 가더래요. 그러면 삼촌이면 40, 50대라면 아저씨야 괜찮아 이랬을 거예요. 근데 삼촌이라고 하면은 그 엄마 기준으로 했을 때 엄마의 동갑 미하로 봐야 된다는 거죠. 삼촌이라면. 그러니까 20, 30대로 보는 거예요. 젊은 새끼로 네. 본 거예요. 우리 형사들은. 그래서 이제 수사 착수를 합니다. 샷시문이라는 거
누구나 거기가 식당이 개조된 거는 10시면 바로 거실이 있고 하니까 그 내부를 잘 아는 새끼다. 근데 면식범으로 알고 현장 주변을 수사를 해요. 그리고 부모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혹시 주변에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었냐? 의심스러운 사람 잘 없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는 나주경찰서에서는 성범죄 전과자를 싹 뽑았어요. 나주에 사는 새끼. 네. 다 물어봐요. 동네 사람들 물어보니까 가성태라는 애가 있어요. 이 가성태라는 애는 동네에 몇 번 왔다 갔대. 그래서 가성태를 보여줬더니 피해자의 부 전 씨가 이 사람 나가고 같이 그 일용직도 다니고 같이 술도 먹고 집에도 놀러 갔던 사람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 이제 이사 전에. 네네. 아 그래요? 이사 여기 온 것도 알고요. 그래서 이제 야 가정태를 한번 수사를 해보자. 네. 법무부에다가 수감조회를 해요. 음. 근데 얘가 법무부에 이미 죄를 져갖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거야. 그래서 얘가 아닌 거지. 아니네요. 예.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자 그 주변 일대를 다 강력 팀들이 다 수사를 합니다. 근데 강력 2팀에서 위 동네에 사는 그 덤프트럭 기사인 이동성이라는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혹시 젊은 새끼 중에 아래에 검정색 입고 8월 30일 날 새벽에 본 거 있냐? 그때 자기는 PC방에 있어서 모르겠는데요. 아 잠깐만요. 거기는 PC방이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그 새끼가 그 젊고 아래에 검정색 입었는데 누구를 얘기하냐? 이름은 모르겠고 자기가 그 PC방 갈 때마다 맨날 봤던 놈이 있대요. 얼굴은 그렇게 뭐 서로 봐갖고 얼굴 안면은 있는데 통성명도 안 하던 놈인데 8월 30일 날 12시 좀 넘어서 게임하고 있는데 오더니 아 형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를 하더래요. 근데 일행하고 둘이 들어왔대. 근데 이 새끼 평상시에 아는 체도 안 하는 놈이 왜 이렇게 아는 체를 하지? 근데 그 술 냄새가 나더니 야술 냄새는 빨리 가고 게임을 하든가 빨리 절로 가 그런 거. 아 예 그러면서 가는데 또 건너편에 어떤 여성한테도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더라는 거야. 그러더니 게임을 하는데 일행은 게임하는데 얘가 나가더라는 거야. 좀 게임하다가 그래서 그 PC방의 CCTV를 봤어요. 8월 30일 날 01시 13분에 나가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에서 가장 가까이 찍은 사진을 가지고 이제 탐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동성한테 그러면 걔하고 가장 친했던 놈이 누구냐. 네. 제가 한번 알아보고 연락을 드릴게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형사님 걔하고 친하게 지내던 놈이 있는데 걔가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걔 누구냐.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이 강종호라는 친구예요. 네. 강종호라는 친구가 걔 알아요. 25살 구상호라고 자기하고 그 순천에 그놈은 집은 나주가 아니라 순천이래요. 순천에서 일용직 하면서 장기 투숙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래서 이제 구상호에 대해서 전과 조회를 해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2년 전에도 나주경찰서에서 절도로 입건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 봐라.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수사를 이제 구상호일 가능성이 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구상호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전과를 뽑아봤어요. 근데 25살 구상호 주소는 완도예요. 근데 여기는 나주에는 작은아버지가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도 전과 몇 개 이외에는 성범죄 관련된 전과 기록은 없어요. 그런 쪽으로 전과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구상호는 아니야. 안 돼. 그럼 최근에 언제 내려왔냐? 그러니까 얘가 29일 날 밤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상호 동생이 있어갖고 작은아버지하고 그다음에 구상호하고 구상호 동생하고 같이 술을 먹었대요. 집에서. 술을 먹고 8월 30날 새벽에 나갔대요. 둘이. 나갔다가 동생은 들어오고 그놈은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같이 PC방 갔는데 형이 속이 안 좋다고 하면서 먼저 들어간다고 갔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연락이 없었냐. 그랬더니 구상호가 핸드폰이 없어요. 이 새끼 연락 없이 사라진 거예요. 구상호일 가능성이 많다. 네. 그래서 이제 강종호한테 다시 물어봐요. 걔가 순천에서 뭘 하는데 그랬더니 일용직을 하기 때문에 그 인력사무소 자기하고도 일용직 거기를 갔대요. 그러면서 같이 일도 해봤고 그리고 이제 걔가 하는 장기 투숙 모텔 그리고 장기 투숙한 그 모텔에서 제일 가까운 PC방 거기를 같이 맨날 돌아다닐 때 거기가 어디냐 그래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얘의 가능성이 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수사과장한테 이 사실을 다 보고를 해요. 그러면은 강력 1팀은 그 새끼 집이 완도라고 하니까 부모 집이 완도로 가. 그리고 강력 2팀은 순천으로 그쪽에 가서 그쪽으로 파봐. 그리고 강력 3팀은 얘가 나주에 지금도 숨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구상호가 아니라 다른 용의자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탐문을 병행하면서 수색을 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력 2팀이 구상호가 있던 순천으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강력 2팀이 그 순천에 도착했을 때는 30일 그날 저녁 11시 30분에 도착을 해요. 순천에. 자, 순천에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인력사무소는 문이 닫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모텔 가자. 걔가 장기 투숙했던데 CCTV에서 잘 나온 사진 보여주고 혹시 구상호 아니야? 보여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안다고. 여기서 투숙하다가 그 뭐 나갔다는 거예요. 언제 나갔냐 그러니까 사건 발생 이전에 8월 25일 날 뺐대요. 짐을. 왜 뺐어요? 그랬더니 태풍 오고 비가 와서 일거리가 없다고 시골 내려가겠다고 짐을 뺐다는 거예요. 집은 얼마나 돼요? 아유 노가다하는 사람들 짐 하나죠. 가방 하나예요. 그러더라. 만약에 다시 오면 이쪽 그 모텔 올 수 있어요? 걔는 아마 항상 우리 모텔 이용할 걸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또 가까운 그 알려준 PC방으로 넘어갑니다. 네. PC방 주인도 모텔 사장하고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골에 간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 모텔에서 뺀 가방을 PC방 사장한테 이거 보관 좀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중에 일할 때 찾으러 오겠다. 자, 이 보관을 한다고 하니까 이 새끼가 이제 오늘 저녁에도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범행하고 이제 왔다면 네. 100% 그리고 이 나주에 새끼 안 있고 순천에 왔다면 예. 만약에 또 나주에서도 얘가 아침에 갔다고 하면은 그 기동대하고 경찰이 160명이 뒤졌단 말이에요. 그걸 봤다면 난 도망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PC방에 맡겨둔 가방이라도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PC방 이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자 여기에 내가 남아 있을게. 니네들은 4시쯤에 새벽 4시에 니네들은 인력사무소 인근에 PC방 다 뒤져봐. 다 뒤지다가 5시 넘으면 인력사무소 문 열면 인력사무소 소장만 살짝 만나봐. 그 강력 2팀에서는 순천에 인력사무소 인근을 막 이잡듯 뒤져요. 그런데 없어. 인력사무소 소장을 만나서 사실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구상호 왔냐? 똑같아요. 모텔 사장이 얘기했듯이 일거리 없으니까 나중에 오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구상호한테 뭐 받아놓은 거 있냐? 이력서. 오면은 신분증 앞뒤 복사해서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복사본은 우리가 볼 수 있냐? 그래서 복사본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네네. 급하니까. 그 30일 날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 30일 아침에 7시 반에 신고해갖고 30일 날 다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하루에 다 이루어지는 그리고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지금 하루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로 사진을 찍어서 나주경찰서 형사들한테 다 뿌리는 거예요. 이제 그거 하고. 자, 한편으로 나주에서는 강력 3팀하고 전남청 광역수사대가 또 지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전남청 광역수사대가 나주에 뿌려지면서 한편으로는 구상호를 찾고 한편으로는 그 다른 용의자가 있는지도 다 탐문도 하고 빈집, 가옥, 뭐 저 하다못해 그 저 오두막이라도 다 뒤지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강력 3팀에서 검문을 하는데 한 새끼가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쫓아가서 잡았는데 중국인
불법 체류. 그러니까 자기는 딴에는 도망간 거야. 그런 해프닝을 하면서도 나주 나름대로 막 뒤지고 있는 거야. 네네네. 이틀째. 왜 애가 진짜 막말로 이불 에서 그걸 봐서 피가 거꾸로 젖는 거예요. 형사들은 이건 어떻게든지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사건 이틀째 그렇게 하고 막 하고 있을 때 다시 순천에서는 그러니까는 이제 인력사무소 근처에 사우나나 다른 여관이나 그런 데를 뒤지고 있었던 거예요. 형사들이. 근데 그때 이제 강력 이 팀장한테 문자가 딱 옵니다. 이 팀 형사들한테 구상호 떴다. PC방에. PC방에 딱 가갖고 그 새끼 앉아있는 뒤로 이렇게 갔죠. 가서 모니터를 이렇게 봤더니 나주 납치 사건 그걸 검색하고 있는 거야. 이 새끼가. 야 구상호 예. 그 자리에서 이제 끝났네요, 그냥. 예. 긴급 체포를 한 거예요. 1시 20분에 31일 1시 20분에. 그러니까 저 아닌데요. 뭐가 아닌데 너. 야 우리가 순천경찰서 형사들인 줄 알아? 나주경찰서에서 왔어. 너 잡으러. 어? 아니야? 이 새끼 봐라.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야 전유나 살아있어. 너 자신 있어? 고개 숙인 거. 그래서 자백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새끼가 나한테 잡혔으면 아니 난 개고장이고 징계고 하랩이고 난 욕 겁나게 할 것 같아요. 네가 사람 새끼냐 이 씨발놈아 하면서 반 죽여버릴 것 같아요. 진짜 뭐 함부로 대할 것 같아요. 네. 예, 진짜. 자, 이 새끼하고 그저 부모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 새끼는 피해자 그 엄마 이정선 씨가 거기 나주에서 식당을 했어요. 근데 이 새끼 작은 아버지 놀러 올 때마다 거기 가갖고 항상 밥을 먹은 거야. 음식점 할 때. 그러면서 이제 좀 친해서 누나 한 거고. 야. 그 남편인 전 씨도 매형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술도 먹고 그 집도 한번 간 거예요. 근데 그 집 가고 이사 간 집도 알아. 이사 간 집이 현장이고. 그리고 그 애들이 데리고 그 엄마가 이제 PC방 데리고 와서 게임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걸 봤단 말이야. 그거 봤으니 그 새끼는 29일 날에서 30일 넘어는 새벽에 12시쯤 넘어서 가갖고 이제 여기저기 인사를 하는데 네. 그 이정선 씨가 게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아까 그 덤프트럭 그 기사가 여자한테도 막 말 걸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엄마네요. 그게 엄마예요. 그 엄마한테도 아이 누나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그런 거야. 오랜만이네 그런 거야. 그 애들은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애들 다 자지. 걔는 애들이 그 누군지 알잖아요. 아니까요. 예. 그럼 매형은요. 야 매형도 방에서 자. 아 예 하고 지는 이제 게임을 한 거야. 게임을 하다가 동생한테 나 먼저 갈게 하고 속이 안 좋아 그러면서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사실은 이 구상호 이 새끼가 평상시 아동 관련 영상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이 새끼는 성적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자 누나 여기 있고 아빠는 술 취해서 방에서 잔다. 그리고 집은 거기니까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범행 대상을 큰 딸을 잡은 거예요. 아 처음에는요. 처음에는 범행 대상을 하고 간 거예요. 가서 문을 열고 보니까 13살짜리 안쪽에 자네. 저기까지 가서 얘를 안았다면 얘는 크니까 네네. 소리 지르고 해버리면 걸릴 것 같은 거야. 안 되겠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입구에 바로 둘째 딸이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렇게 안았대요. 안고 나오는데 비 맞으면 나오는데 애가 이제 조금 걷다가 누구세요? 삼촌이야 괜찮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다리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불 채 안았잖아요. 이불 깔아놓고 애를 눕혀놓고 한쪽 손은 비명 소리 날까봐 입을 틀어막고 한쪽 소리는 목을 누르고 근데 이 개새끼가 그 와중에도 흥분된다고 애 볼을 물은 거야. 그래서 이빨 자국이 난 거예요. 예. 무슨 짐승 새끼도 아니고 짐승 새끼지 그 씨발라면. 그러니까 이제 볼에 팔 막 이런 데를 물은 거야 그게. 그게 얼마나
그렇게 하고 이 새끼는 하고 일 마치고 나니까 얘를 살려두면은 자기 얼굴 알 것 같아서 목을 졸랐대요. 죽이려고. 목을 졸르니까 애가 좀 이따 축 늘어지는 걸 보고 죽은 줄 알고 지는 도망간 거야. 근데 다행히 기절을 했던 거예요, 애가. 그렇게 하고 도망가서 이 새끼는 야, 나주에 있으면 안 되겠다. 도망가려는데 막상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인근의 그 슈퍼에 몰래 들어가고 몰래 들어가서 현금 훔쳐갖고 나주에서 사우나 한번 가고 그 다음에 바로 뜬 거예요, 장소를. 그 또 돈까지 훔쳐가지고요. 예. 자, 그때 윤아는 얘기하면서 열받아갖고 윤아는 그때 눈을 뜬 거예요. 찬바람에 눈을 떠갖고 이불을 뒤집어지고 집에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눈을 뜨고 거기에서 다리 밑에서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집 방향으로 20-30m를 가다가 다시 또 쓰러져서 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발견. 그래서 거기서 발견된 거예요. 조사할 때 가만히 못 있겠어요. 정말로. 열받아서. 그 어머니는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불에 못 이겨도 잠을 못 잘 거예요. 아마 12년이면 뭐예요. 22년, 한 13년 지났는데 네. 애도 이제 20살 넘었겠네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그 엄마도 평생 머릿속에 죄책감으로 살 텐데 거기 예를 들어 이걸 보신다면은 비난글 보면 얼마나 어머니가 더 죄책감에 시달리겠어요. 어머니도 어머니 나름대로 힘들었던 부분이 있고 괜히 이거를 해서 들쑤셨나 싶기도 하지만 이런 개새끼가 있다는 거는 한번 알리고 싶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전남 나주경찰서 강력 형사분들께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이틀 만에 빨리 잡아서 한 게 정말 대단하시다고 박수 한번 쳐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현장이 부산 동래구 그 재래시장이 있는 인근에 있는 거예요. 5층짜리 상가 건물인데 사장님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바닥에 주방 안쪽으로 입구 안쪽으로 등을 지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네. 종업원은 엎드려 있는데 누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왼쪽을 집중적으로 당한 거죠. 근데 그때 치고 확실하게 눌러야 돼, 기로. 그때 이 쌍놈의 새끼가 말이야. 그러면서 아무 말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자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사건 준비해 주셨습니까? 자, 오늘은 부산 동래구 호프집 여주인 살인 사건입니다. 네. 예. 그러면 이 부산에서 일어난 호프집 예. 여주인 살인 사건 예. 언제 어떻게 예. 벌어졌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때는 2012년이에요. 2012년 한 여름이에요. 더운 여름에 8월 13일이요. 예. 오후 5시 50분이에요. 자, 2층 상가에 호프집을 운영하는 55세 정윤아 씨가 있어요. 이 정윤아 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단골 손님인 신 씨가 찾아갑니다. 찾아 올라왔어요. 근데 거기가 6시부터 영업이 시작해요. 오후 6시부터. 근데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왜 꺼져 있어? 왜냐하면 유리문이라 안에가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현관 출입문을 했더니 열려요. 그 열려서 갔는데 바닥에 옷이 떨어져 있고 멀리에는 선풍기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사장님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바닥에 피가 막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장님 그러면서 이제 갔어요. 가면서 좌우 살피면서 가는데 우측에 주방 안쪽에 입구 안쪽으로 등을 지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피가 범벅인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119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더니 다시 112에도 또 신고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시작됩니다. 자,
현장을 말씀드릴게요. 그 현장이 부산 동래구 그 재래시장에 있는 인근에 있는 거예요. 5층짜리 상가 건물인데 거기 2층 위치하고 있어요. 앞에는 4차선 도로가 있어요. 대로변이에요. 근데 2층에 딱 올라가면은 그 유리물 안에가 다 보여요. 딱 열고 들어가면은 좌측으로부터 하나, 둘, 셋, 네 개의 테이블이 있고 정면으로 보이는 5개, 6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된 기역자예요. 네. 소파가 양쪽에 있고 가운데 테이블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5, 6개가 있어요. 그리고 각 테이블마다 칸막이가 돼 있어요. 네, 칸막이가 돼 있고 들어가면은 1번 테이블 앞에 옷이 하나 떨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1번 테이블에 탁자가 이만큼 비껴가 있는 거예요. 이만큼 위에 테이블이. 근데 위에 술과 안주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술과 안주가 먹은 자리가 없어요. 고기만 있어요. 그리고 우측에는 카운터가 있고 네. 그다음에 주방이 있어요. 주방 안쪽으로 내실이 있어요. 자, 근데 주방 안쪽으로 그 지면에는 좌측 어깨, 우측 어깨는 천정을 바라보고 등지고 있어요. 네. 그분이 55세 정윤아 호프집 사장이에요. 네. 근데 신고자는 그것만 보고 신고를 했는데 현장에 갔을 때 그 맞은편,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5, 6개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걸 1번 테이블, 2번 테이블로 하더라고요. 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네. 근데 4번 테이블 그 등지고 있죠. 정문에서 딱 보면 등지고 있는 소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소파 그 밑에 그 테이블도 가운데 있으면 그 테이블 밑에 있잖아요. 네. 좌측 밑에 엎어져 있는 이순금씩을 발견한 거예요. 종업원이에요. 그 종업원도 사망해 있는 채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주인분이랑 종업원 두 분 둘이서 사망한 거예요. 그리고 그 4번 테이블하고 주방하고 그 사이에 그 골프채가 부러져 있고 손잡이에 피가 묻어 있고요.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봤는데 현장에 온 119 구급대가 전원을 켜서 전에 불이 안 들어오더래요. 보니까 차단기를 내리고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단기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자 정윤아 씨는 그 소매가 없는 흰색 티에 베이지색 반바지를 입었어요. 베이지색 반바지를 입었고 우측에 창상 칼로 찔린 게 2개가 있는 거예요. 2개가. 그러면 골프채뿐만 아니라 범행 도구가 칼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정윤아 씨는 내가 볼 땐 그래요. 그래 그 정윤아 씨가 보니까 1번 테이블에서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주방에서 또 당한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왜? 피가 1번 테이블에서 주방까지 쓸린 흔적이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공격은 1번 테이블에 테이블에서 당하고 있었고. 2차 공격은 주방에서 당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건너편에 이순금 씨 네. 종업원은 엎드려 있는데 좌측 관자놀이, 좌측 이마, 정수리 좌측 부분 3군데가 함몰이 된 거예요. 타박성 함몰. 그게 골프채. 골프채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 좌측 소파하고 테이블에 골편이 좀 묻어 있어요. 함몰되면서 그 뼈 조각들이 튀어서 거기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당했는데 보니까 누워 있을 때 당했다고 보는 거예요. 형사들은. 왜? 저 밑에는 팬티만 입고 있어요. 근데 팬티만 입고 있는 그 밑에 바지나 치마나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저 이순금 씨가 입었던 바지는 어디 없어요. 종업원이 입고 있었던. 예, 바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팬티에는 전혀 피가 묻어 있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앉은 상태에서 맞았다면 피가 흘러서 묻었을 건데 누워 있을 때 등지고 있으니까 우측으로 소파 어깨가 소파에 닿고 네네. 좌측으로 천정을 바라고 옆으로 누워 있었을 네. 거란 말이에요. 그때 왼쪽을 집중적으로 당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맞고 고스란히 소파에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딱 엎어진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자,
현장 이제 감식을 이제 현장 보고 감식을 들어갑니다. 자, 1번 테이블에는 이렇게 약간 비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앉았다가 일어나서 끌면서 테이블이 비껴지면서 그 주방까지 끌고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번 테이블 앞에는 모자티가 있고, 근데 그 위에는 맥주병 4개, 맥주잔 3개, 그리고 피던 그 담배 재떨이하고 담배 한 갑이 있어요. 그리고 티슈가 있고, 근데 맥주병은 2병은 안 딴 거고 2병은 다 마신 거예요. 그리고 맥주잔 3개인데 1개는 완전히 바스러졌고 2개는 멀쩡해요. 그러니까 맥주잔으로 가격한 것 같은 거야. 맥주잔으로 머리를. 그런데 이 지문 감식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장갑폰이 있고 닦은 흔적이 있는 거예요. 범행 후에 닦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깨진 맥주잔을 범행 전에 범행을 할 때에는 뭐 맨손이니까 분명히 잡았으니까 그 유리 조각에서 혹시라도 지문이나 쪽지문이나 발견할 것 같으니까 그 유리 파편을 다 수거를 해서 무슨 퍼즐 맞추듯이 맞춰놓고 붓질을 하는 거예요. 과학수사팀에서 쪽지문에 나올까 봐. 근데 확인이 안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재떨이에는 물이 조금 담겨 있는데 담배 2가지가 덩덩 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옷은 모자티인데 좀 화려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입을 만한 옷이지 남자가 입는 모자티는 아니에요. 네. 근데 택 뒤에 피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그다음에 그 재떨이에 있는 담배 네. 그 2가지를 두께피 핀 꽁초를 수거를 합니다. DNA 확인을 하려고. 네. 그다음에 저기 뭐냐 1번, 2번, 4번, 5번 테이블 그 바닥에 보니까 조큰적이 선명하게 남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운동화 조큰적이 아니라 구두 조큰적이에요. 구두 조큰적인데 이 조큰적이 그 이순금 씨 그 4번 테이블에도 여러 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주방에서 정윤아 씨 있는데도 조큰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범인은 한 놈이란 얘기예요. 다른 조큰적은 발견할 수 없었어요. 자, 부검 결과 그 정윤아 씨는 우측에 칼자국이 4.5cm, 그 5cm 시칼로 쑤신 거죠. 그로 인해서 경동맥 파열. 예. 그리고 우측 이마는 타박에 의한 골절상. 그게 있어요. 직접 사인은 칼 창상에 의해서 경동맥 파열로 사망한 건데 중요한 거는 에크니 있다는 거예요. 목을 줄이나 끈으로 조였다는 얘기죠. 목을 보니까 그것까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잔인하게 원한 관계도 그렇게는 안 할 거야 아마.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순금 씨는 말 그대로 좌측 관자놀이, 좌측 이마, 정수리 좌측 부분 그게 복합 골절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개방성 골절상으로 사망한 게 확인이 됐어요. 둘 다 그 성폭력이나 그런 거 당한 건 없어요. 예. 사건의 판단을 해야죠. 이제 우리 형사들이나 과학수사팀이나. 근데 신고자인 신 씨가한테 물어보니까 영업 방침이 새벽에 오는 손님은 처음 오는 손님한테는 손이 안 받는데요. 여자 둘밖에 없으니까. 못해도 2-3번 와야 그 손님 접대를 한다는 거예요. 새벽에 오는 손님들 2-3번 와야. 네네. 이걸 보면 1번 테이블에 맥주잔이 3개 있어요. 범인 1명이라 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건너편에는 조고모지 앉았고 이쪽으로는 피해자하고 같이 앉아 있다가 쓸려서 주방으로 간 거다. 범인은 혼자고. 그랬더니 맥주잔이 3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라면은 단골 손님이었던 면식범일 소행이 짙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CCTV를 봤어요. CCTV를 봤는데 그 5층에도 CCTV가 없는 거예요. 그 CCTV 제가 아까 CCTV 꼭 항상 하시는 분들은 다 설치하라고 했잖아요. 네. 가짜 CCTV가 하나 있었어요. 그 현장 천장에. 그것마저도 떼가는 놈이에요.
현장에 CCTV를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직접 비추는 건 없고 개인 CCTV나 이런 걸 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간판불 정확히 보는 건 아니지만 전에도 옛날에 CCTV 보잖아요. 맨 끄트머리에 있는 거 범인 잡는다고. 네네. 그거를 보는데 좌측에 그 간판불이 05시 50분에 간판불이 꺼지더라는 거예요. 자, 119에서 뭐 차단기를 내렸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범행하고 후에 차단기를 내리고 도망갔다면 05시 50분 8월 13일 05시 50분 이전에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얘기 확인이 되는 거죠. 네. 그거까지는 해서 하나를 얻었어요. 이제는. 네. 자, 그다음에 통화 내역서를 봤어요. 마지막에 통화한 사람이 김옥분 씨라는 분인데 03시 51분에 전화 통화한 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뭔 일로 그 피해자하고 전화를 했냐 정윤아 씨하고. 네. 저는 기억이 없는데요. 그런 거예요. 아니 왜 기억이 없냐. 저희 2시 반에 나왔대요. 그리고 거기서 술 먹고 새벽 2시 반에 나온 거 확인이 되는 기억이 나는데 이후에 기억이 없대요. 그래서 그분을 상대로 동의를 받아서 최면 수사를 한 거예요. 네. 최면 수사. 왜 최면 수사하면 왜 그때 당시에 그 50일로 왜 전화 통했냐 그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2시 반에 나갈 때는 옆에 테이블에 누가 있었고 그런 것도 다 물어보고 범행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용의자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 뭐 특이하게 뭐 나와서 수사할 만한 대상은 없고 03시 51분에 그 정윤아 씨하고 술값 문제로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얻은 거는 03시 51분에 살아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상적인 통화가 이루어졌다. 자, 차단기는 5시 50분에 일어나. 그 2시간 안에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네. 그 이제 저 하나를 또 더 얻은 거예요. 네네. 자, 그런데 03시 30분에 전화한 사람이 있어요. 예. 이동민이라고 03시 30분에도 전화한 거 왜 했냐? 2차 그러니까 이동민이가 하는 말이 그래요. 02시 30분에 전화 통화한 이유가 1차를 먹고 2차로 거기를 가려고 전화 통화를 했다. 그래서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02시 50분 정도에 가갖고 1시간 술을 먹고 03시 50분 정도에 나온 것 같다. 40분에서 50분에 도착을 했나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걔는. 그래서 1시간 술을 먹었다면은 04시 50분 정도에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범행 시간하고 어느 정도 일치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동민의 집 주소지 인근에 CCTV를 봤어요. 그랬더니 걔가 04시 20분에 집으로 들어가는 게 보여요. 예. 그러면 말이 맞네요. 알리바이가. 예. 그리고 정확히 15분 후인 04시 35분에 얘가 또 나가요. 다시 나갔습니다. 예. 뭐야? 그럼 술 먹고 나왔다가 다시 가서 범행을 저질렀나? 어차피 05시 50분에 차단기 내렸다면 이 새끼일 가능성이 있지 않냐? 네. 그래갖고 그 주변에 이제 CCTV를 보면서 동네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들이 승질머리 더럽다고 술 먹으면 소주병 깨고 막 욕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은 범행 현장으로 봤을 때 유리도 다스러지고 그러면 범인상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얘를 불렀어요. 이미동에 가서 너 확실히 얘기를 했더니 나는 3시에서 정말 가갖고 한 것밖에 없다. 그리고 술 먹고 1시간에 나왔다. 그럼 너 전에 술 먹은 데는 어디야?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데 주점에서 먹었대. 누가 먹었냐? 그 여사장하고 먹었다. 여사장을 불렀어요. 그래서 얘 몇 시까지 먹었냐? 1시에서 4시까지 먹었는데요. 그러는 거야. 일체 뭔 소리야? 이 사람은 2시 50분에 그 범행 현장 호프집으로 갔는데 아줌마 알리바이 그 지금 만들어주는 거야?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진짜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 다 허탐 태우기로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때 당시 CCTV에 봤던 옷들을 루미널 검사를 해봤어요. 네. 근데 루미널 혈흔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둘을 거짓말 탐지기 태운 거예요. 둘 중에 누군 거짓말이니까. 네. 근데 골 때린 게 둘 다 진실 반응 나왔어요. 그 뭐냐면
한편은 이렇게 보면 돼요. 1차 그 주점 여사장이 술이 깔라대서 2시 반에 나간 걸 기억을 못 하든가 아니면 두 번째 이 새끼 1차 주점에서는 계속 술을 먹으면서 2시 반에 호프집 여사장한테 전화만 해놓고 간 줄 알았든가 네네.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마침 이때 그 국가수에서 연락이 옵니다. 아 아까 꽁초 2개 하고 그 모자티. 예, 예, 티에 모자티. 묻었던 예, 예. 혈은 꽁초에서 DNA 검출됐고 네. 모자티에서 DNA 검출된 게 한 사람이 DNA로 나온 거예요. 그건 피해자 것도 아니고 피해자 것도 아니고 종업원 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범인의 거죠. DNA가. 네. 예. 그걸 확인해 보니까 이동민이 아닌 거예요. 브리치지. 그럼 이제 형사들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죠. 자, 재정비하고 다시 하자. 자, 면식범이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카드 사용 액수를 그 업소 거를 6개월치를 뽑아. 그래서 제일 많이 온 사람 그리고 통화 액수 중에 제일 많이 한 사람을 1순위로 둬갖고 명단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형사들한테 쫙 나눠줘요. 구강 채취. 전에도 제가 했죠. 구강 채취 어떻게 쉬운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벌린다고 벌리는 사람 없듯이. 그러니까 이거 다 나눠준 거예요. 근데 강력 1팀의 형사가 자기도 순번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진용석이라고 뭐 6개월 동안에 2번, 3번 간 게 전부예요. 그리고 전화 타고도 한두 번 한 거 말고는 없어요. 그렇지만 명단이 올라와 있으니까 일단은 구강 채취는 해야 되니까 네. 만난 거예요. 근데 진용석이는 집 주소하고 달리 범행 현장에서 5분에서 10분 거리에 고시텔에서 살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진용석 씨, 그 범행 현장 그 호프집에 언제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 2개월 됐나요? 2개월 전에 한번 가보고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강 채취를 합시다. 이런 걸로 하는 거니까 구강 채취를 하세요. 혹시 주변에 거기 가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저는 모르는데 혹시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을 달라고 명함 하나 주고 온 거예요. 예. 명함 하나 주고 왔는데 얘가 그 다음 날인 8일째 그때 검사를 한 거는 8월 21일이에요. 8일째 되는 날 검사를 할 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범행 때는 안 왔다고. 네. 근데 8월 22일 날 오후 4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네. 형사님 내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8일 전에 지금 간 거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끊고 그걸 강력 1팀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력 1팀장 네. 왜? 자 허구한 날 간 놈이라면 날짜를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네. 내가 그날 갔나? 할 수도 있죠. 허구한 날 밥 먹으면 그 다음 날 너 점심 그 이틀 전에 밥 뭐 먹었어 하면 기억 안 나듯이 그럴 수도 있는데 2개월 전에 가고 한 번도 안 갔다는데 날짜를 헷갈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8일 전에 간 거하고 2개월 전에 간 거하고 이거는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또 이 새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구강 채취를 했다면 지가 현장에 담배를 폈다는 생각에 여기에서 DNA가 나왔다면 나 2개월 전에 갔다고 해놓고 안 갔다고 하면 그게 거짓말이 탄로나냐면은 나를 범행 대상으로 삼겠구나 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진용수 씨, 우리 경찰서로 오시죠. 그랬더니만 제가 천안을 가야 되는데요. 못 올 것 같은데요. 아니 잠깐 확인 좀 하면 되니까 좀 오시죠. 그랬더니 언제쯤 돼요? 가봐야 할 것 같다고. 일이 뭐 정확히 언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교묘하게 출석 요구를 불응하는 거 아니에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날 바로 잠복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8월 22일 날 밤에 잠복을 들어갔어요. 잠복 들어가고 이 새끼 나오는 거 잡으려고. 고시텔에요. 예. 그랬더니 웬걸 이 새끼가 바깥에서 걸어 들어오네. 털레. 그러니까 밖에 어디 있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용석 씨 같이 갑시다.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면서 아침에 국과수에다가 지금까지 그 형사들이 막 구강 채취한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걸 할 때 진용석이 거 먼저 우선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진용석이 거 먼저 부탁을 하고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당신 그때 가급금은 언제 가서 언제 왔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뭐 3시 조금 넘어서 가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가 나와요. 응. 그래? 근데 당신 왜 거짓말했어? 아니 거짓말했죠. 그 다음날 내가 전화했잖아요. 착각했다고. 8일날 갔다고. 8일 전에 13일날 갔다고. 이 양반아 2개월 전에 갔다 온 거하고 8일 전에 갔다 온 거하고 날짜 차이가 그렇게 있는데 그거를 착각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건 당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물어보는 거예요. 아 진짜 착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국가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현장에서 나온 DNA하고 일치한다고. 그래서 8월 23일 오후 3시 25분에 긴급 체포를 합니다. 사건 발생 10일 만에 잡아요. 근데 얘가 쉽게 진술을 안 하는 거예요. 야, 거기서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냥 나왔어요. 그래? 그러면 형사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이건 이제 제 스토리예요.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서 술만 먹고 나왔다고? 그 싸움이나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술만 먹고 담배 몇 개 피고 나왔어요. 얘는 DNA가 그 담배에서 나온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얘는. 다른 거는 다 없앴으니까요. 예. 다 없었으니까. 그래? 한 번, 두 번 물어보면서 계속 그게 굳혀지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아무것도 안 했다. 담배 피고 하고 나왔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또 물어보는 거예요. 세네 번. 그러면서 야 물어볼게. 너 들어갔을 때 여기 정인아 씨는 뭐 입었어? 왜? 이 모자티를 입고 있었다고 해버리면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 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입었어? 그 소매 없는 반팔 그 흰색 티에다가 반바지 입었을걸요? 그러면 이순금 씨는 바지 입었어요? 파란색 티에. 그 말고 없어? 그 말고 뭐가 있어요? 그래? 이때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야, 야. 그러면은 내실에 있는 모자티가 왜 1번 테이블에 있고 거기서 네 DNA가 나오는데? 와! 그럼 또 그때 쓰겠죠. 그러면 이제 아무 말 못 하는 거예요. 바로 나갔다며. 너 몇 번 내가 물어봤지? 근데 그 모자티가 그 여사장이 입고 있던 것도 아닌데 이거는 내실에 있었던 건데 이게 왜 네 DNA가 묻어 있어. 그러면서 자 봐 새끼야. 근데 피 묻은 거 보여주는 거예요 사진을. 아무 말 못하는 거지. 그때 다시 이제 가라앉은 소리를 야 다 까졌어. 사실대로 얘기해 임마. 너 끝까지 부인해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자백을 하는 거예요. 야, 사건 전모가 밝혀지는데 이 새끼가 13일 새벽 3시 20분에 다른 데서 술 먹었대요. 다른 데서? 예. 다른 데서 술을 먹고 고시텔을 집을 가다가 갑자기 예전에 그 정윤아 씨가 자기한테 잘해준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그 호집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술을 먹다가 앞에 이제 종업원 앉고 옆에 이제 정윤아 씨 앉고 지 앉고 가서 이제 먹다가 화장실을 갔다가 들어오니까 이순금 씨가 안 보이는 거야. 종업원이. 저 4번 테이블에서 등지고 이제 안 보이게 누워 있으니까 안 보인 거야. 이 새끼는. 그러니까 정윤아가 이렇게 소파에 머리를 대고 이렇게 자니까 옷 속으로 해서 가슴을 만졌대요. 만지면서 성관계가 하고 싶어 갖고 이렇게 이제 들이댔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하면 되겠지 하고 더 들이댔대. 그랬더니만 오늘은 안 돼요. 왜 그래요? 그러면서 또 무릎을 밀었대요. 그러니까 이 새끼 그 새끼 얘기해요. 네네. 야, 요 기절시키면은 하겠구나 싶어서
맥주 잔으로 머리를 한번 뻑 쳤대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정윤환 씨가 딱 일어난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때리면서 맥주잔이 깨져버린 거야. 그리고 쓰러진 거를 맥주병을 다시 들어서 머리를 한번 더 때렸다는 거야. 3번을. 그렇게 하고 보니까 아 이대로 가면은 나 잡힐 것 같은데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목을 졸랐대요. 근데 계속 숨을 쉬더래. 계속 목을 졸르는데 그래서 자기 허리띠를 풀러서 목을 꽉 조였다는 거야. 그래서 에큰이 나온 거야. 거기서. 야, 목을 조르고 그다음에 조른 목에 그 끈을 잡고 안 죽으니까 잡고 끌고 간 거예요. 잡고 그 주방 쪽까지 끌고 간 거예요. 끌고 가서 칼로 2번을 찔렀는데 찌르고 봤는데 인기척이 들려. 이렇게 보니까 4번 퇴에 이승훈 씨가 옆에 자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장식식으로 두었던 골프채가 눈에 보이니까 그걸로 머리를 이렇게 깐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1대, 2대, 3대 이렇게 맞은 거예요. 여기. 맞고 바로 엎어진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정윤아 씨도 그렇지. 그렇게 사망을 시켰어. 그래서 보니까 몸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실에 들어가서 그 모자티를 갖고 왔어. 근데 색깔이 너무 화려해. 남자가 입기에는 도저히 뭐 이상한 거야. 그래서 1번 테이블에 버리고 다시 내실에 들어가서 그 등산용 조끼 있잖아요. 네. 그걸 갖고 와서 그걸 입었어. 입고 보니까 바지가 없네. 바지에 피는 많이 묻었는데. 그런데 그 정윤아 씨는 154kg에 55kg예요. 보통 체격인데. 154에 55kg. 예, 예. 근데 이순금 씨는 키가 160에 77kg예요. 체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 체격이 있으니까 저 여자 거 벗겨서 입으면 되겠다 해서 바지를 벗겨서 지가 입은 거예요. 그래서 바지가 없어졌고. 네. 그래서 칼 그리고 정윤아 씨 그 저 카드, 지갑, 가방을 다 싸갖고 도망을 나온 거예요. 그 CCTV도 따고. 그래서 이제 그거 어디다 뒀냐 그랬더니 그 동네 그에 유명한 그 산이 있대요. 산로 가다가 바위 밑에다 숨겨놨다는 거예요. 칼은 그 근처에 땅에다 깊이 꽂아 넣었대요. 그래서 현장 가서 다 압수를 했어요. 아, 다 찾아졌네. 예, 예. 무조건 어디에 있다면 거기 가요. 네네. 우리 형사들은 가갖고 다 압수를 해야 증거물이니까. 그래서 다 압수를 했어요. 딱 압수를 하고 했는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말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어차피 전에도 얘기했지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네. 그럼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자, 이 새끼가 잘해줘서 갔다. 이렇게 술 먹고 성욕이 땡긴 거야. 예. 그래서 간 거야. 그것뿐이에요. 뭐 잘해준 게 아니고. 네네. 그래서 같이 술 먹으면서 기회를 봤어. 화장실 갔다 왔는데 종훈이 안 보여. 갔나? 그리고 이제 소파에 자는 거까지는 맞아. 근데 갈 때는 성욕 때문에 간 거고 가서 이제 한번 하자. 주인이 이제 혼자 있으니까. 예, 한번 하자 하니까 주인이 야, 너 나를 어떻게 보고 그따위 소리를 해? 그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새끼가 뭐 허간 날 오는 놈도 아니고 뭐 나를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뭐 피해자들은 다 죽었고 네네. 할 말은 없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지가 나름대로 포장을 했는데 이 새끼는 무기징역 받았죠. 예, 판결은 무기징역 받았어요. 그런 사건이 있으면 웬만하면 형사들 공유하면서 막 잡으려고 뛰니까 믿고 맡겨주시고 비난글 같은 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관련 사건 뭐 방송됐는데 뭐 다른 기자분들도 그렇고 막 얘기하면 비난 아직도 못 잡았다. 무능력하다 이런 거 얘기하면은 형사들은 진짜 맥 빠지거든요. 나름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러면은 예 그런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런 것도 감수하면서 하는 게 형사죠. 뭐 그렇지만은 피해만 입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 수사는 우리가 하지만 그런 피해를 입지 말라는 얘기를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런
이렇게 운영하는 그 다방이나 호프집 운영하는 분들은 여성 혼자 하시는 분들은 밤에 옆 가게라도 그러니까 야간에 같이 인근에 일하는 분이 계시면 약간 분위기가 이상하다. 저 죄송하죠. 잠깐 좀 와줄 수 있냐? 할 수 있는 사람은 꼭 있으란 얘기죠.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오늘 사건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